4.4절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4.4절은 선형 합동식과 중국인 나머지 정리입니다. 먼저 이 선형 합동식이 뭔지 한번 정의를 내려보죠. 자, 이런 형태의 식, 합동식, 법 n에 대한 AX는 B하고 합동이다 라는 이런 식을 우리 선형 합동식, 그리고 나는 이걸 선형 합동 방정식 이렇게도 많이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 정수 X를 찾는 합동식에 대한 방정식입니다. 주어진 AB 그리고 주어진 N에 대해서 A, B는 어떤 주어진 정수이고요. 이 N은 어떤 주어진 자연수입니다. 그랬을 때 요 합동식을 만족하는 법 N에 대해서 AX가 B가 하고 합동이 되게 하는 그런 정수 X를 다 찾는 문제, 그런 거를 선형 합동식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떤 정수 X0가 요 선형 합동식의 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무슨 의미겠냐면, 정의가 여기에 그 X0를 대입했더니 그 합동식이 성립하면 이게 요 합동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합동의 정의를 이용하면요, 요게 합동이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냐면, 요거에서 요거를 뺀 게 어떤 n의 배수란 얘기죠. 이런, 다시 말하면 요게 법 n에 대해서 AX0가 B하고 합동이다 라는 얘기는 AX0-B가 어떤 적당한 Y0, 정수 Y0에 대해서 AX0-B는 NY0다 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형 합동식이라는 것은 어떤 뭐 A1X 플러스 A2는 0, 여기 A0라고 하죠. 정수 A1하고 A0에 대해서 A1X 더하기 A0, 요게 0하고 합동인 법 N에 대해서 그런 1차 합동 방정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해라고 하는 거는 요게 대입했을 때 요 합동식을 만족하는 건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런 등식을 만족하는 그런 X0, 적당한 Y0에 대해서 이런 등식을 만족하는 그런 X0가 요 선형 합동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가 이런 선형 합동식, 리니어 콩그루언스를 푼다라는 것은 뭐하고 동치냐면, 요거 요쪽으로 넘기면 n-ny0 되고요. 이거 요쪽으로 넘겨서 b로 이렇게 쓰면 요 등식을 만족하는 x하고 y를 찾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치입니다. 요거의 해를 만약에 x0를 구했다면 요 합동의 정의에 의해서 우리가 그 x0하고 y0를 구할 수 있고요. 요게 y로 n으로 나눠지는 거니까 그런 y0 쉽게 구할 수 있죠. 또 역으로 요 식을 만족하는 x0, y0를 우리가 찾는다면 요 합동식의 해는 요 x0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요 선형 합동식을 푸는 거나 요 선형 디오판투스 방정식, 우리가 2.5절에서 배웠는데요. 이렇게 두 변수에 대한 1차식으로 된 거에 정수근을 찾는 문제를 우리 선형 디오판투스 방정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을 어떻게 풀이하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푸는 거나 서로 동치이니까 실은 이거 풀이법은 요거의 풀이법을 이용해서 풀면 되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리니어 콩그루언스, 선형 합동식입니다. 우리가 4.4절 첫 번째 수업에서 이 선형 합동식 풀이에 관한 것을 공부하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런 선형 합동식이 여러 개가 있어요. 뭐 A1X, B1, N1, A2X, B2, 모듈로 N2 뭐 이런 게 뭐 AKX, BK가 모듈로 NK 예. 이런 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그러니까 연립 1차 선형 합동 방정식 이렇게 해야 될까요? 예. 이런 1차 합동 방정식이 여러 개가 있고 그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해 X를 찾는 게 그거에 대한 풀이법에 관한 내용이 이 중국인 나머지 정리의 내용입니다. 우리 첫 번째 수업에서는 요 선형 합동식 리니어 컨그루엔스에 대해서 더 자세히 공부하겠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런 선형 합동 방정식의 해라는 거는 여기 대입했을 때 이 합동식이 만족돼야 되고 따라서 이거를 만족해야 된다고 그랬는데요. 따라서 만약에 해가 하나 있고 또 임의의 정수 K에 대해서 요 모듈로에 나오는 이것의 배수들을 더해줬어요. 뭐 이게 음수라고 생각하면 빼준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이 역시 다 해가 됩니다. 요 합동방정식이에요. 자, 해라는 것의 정의는 뭐냐면 요거를 여기에 대입했을 때 그게 요 합동식이 만족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해가 된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요 x에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그게 요거죠. 예, 요 x 자리에 x0 플러스 kn을 대입해서 전개를 해주면요. 이게 ax0가 됐죠. 또 이거는 akn이 됩니다. 이렇게 곱해주면요. 그러면 요 부분은 0하고 합동이죠. n으로 나눠 떨어지니까요. 0하고 합동이어서 애초에 지금 이게 x0가 해라고 그랬으니까 ax0는 b하고 합동이잖아요. 거기에 양변의 합동인 요거하고 0을 각각 더해준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akn, 여기에는 더하기 0 해주면 역시 마찬가지로 b하고 합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자리에 이거를 넣었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요 합동식이 성립했기 때문에 요것도 요 선형 합동식의 해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해가 하나 존재하면요. 거기에 요 모듈로 법에 나오는 요 자연수의 배수들을 더하거나 뺀 것들이 모두 다 해가 되니까 일단 해가 하나 존재하면 무한히 많이 존재합니다. 해가 존재하지 않으면 뭐 해가 0개 이렇게 유한계일 텐데 해가 일단 하나라도 존재한다면 이 선형 합동식의 해는 무한히 많이 존재합니다. 하나 알고 있는 해에서 n의 배수들을 더하거나 뺀 것들이 다 해가 되니까요. 무한히 많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선형 합동식의 해의 개수라고 하면 엄밀한 의미에서는 0개 아니면 무한계죠. 그런데 우리가 요 선형 합동식의 해의 개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말을 어떤 의미로 쓰겠냐면요. 여기에 넣어서 요 합동식이 성립하는 것들 중에 서로 합동이 아닌 법 n에 대해서 합동이 아닌 것들의 개수를 우리 요 합동식의 해의 개수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정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이런 선형 합동식이 있다고 해보죠. 3x가 9하고 합동이다. 법 12에 대해서 요것의 해의 개수를 구해보죠. 자, 우리가 12하고 서로 합동이 되지 않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어요? 0, 1, 2, 3, 4, 5, 6, 7, 8, 9, 10, 11 이렇게 있죠. 나머지 것들은 다 이 중에 하나하고
임의의 모든 정수는 이 중에 하나하고 법 12에 대해서 합동이 됩니다. 자, 이게 우리가 이 집합을 요 집합을 뭐라고 불렀어요? 법 12에 대한 최소, 음이 아닌 최소 잉여류, least non-negative residues 모듈로 12 이렇게 불렀었죠. 자, 요거 중에서 찾아야 됩니다. 요게 해가 되는 것들을. 자, 해가 되는 걸 찾아보죠. 여기에 0 넣으면 해가 되나요? 여기는 좌변이 0이고 우변이 9인데 법 12에 대해서 합동이 아닙니다. 0에서 9를 빼는 거는 12로 나눠 떨어지지 않죠. 그래서 이건 해가 안 되고요. 1을 넣는다 치면 3-9는 마이너스 6인데 12로 나눠 떨어지지 않네요. 그래서 해가 아니고요. 2를 넣으면 2, 3은 6에서 9를 빼면 마이너스 3인데 12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 해가 아니네요. 3을 넣으면요. 좌변 하고 우변 모두 9가 나오니까 9 빼기 9 하면 0이 돼서 12로 나눠 떨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해가 되네요. 4는요. 여기 4를 넣으면 여기가 4, 3, 12가 되고요. 좌변은 우변은 9여서 12에서 9를 빼면 3이죠. 12로 나눠 떨어지지 않아서 요 합동이 성립하지 않고요. 또 5를 대입하면 5, 3, 15에서 9를 빼면 얼마죠? 6이어서 12로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5도 해가 되지 않고요. 6을 넣으면 18에서 9를 빼면 9가 되죠. 6은 해가 되네요. 아니죠. 아니죠. 여기 우리가 여기에 6을 대입하면 여기가 18 나오고 요 9를 빼면 9인데 이게 12로 나눠 떨어지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6도 해가 안 되고요. 7을 넣으면요. 그러면 21 빼기 9 하면 이게 12죠. 그래서 7은 해가 되네요. 8을 넣으면 24고 좌변은 우변은 9여서 그걸 빼주면 15가 나오네요. 그래서 15는 12로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해가 되지 않고요. 9는 어떻게 되죠? 9를 넣으면 좌변은 27이 나오고 거기서 9를 빼면 18이 나오죠. 그거는 12로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9도 해가 되지 않고요. 10을 넣으면 여기에 10을 넣으면 좌변은 30이 되고 우변 9를 빼면 21이 돼서 이거는 12로 나눠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합동식을 만족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도 해가 아니고 11을 넣으면 33에서 9를 빼면 이게 몇이죠? 24네요. 24는 12로 나눠 떨어져서 따라서 11도 해가 되네요. 따라서 요 선형 합동식의 해의 개수는 3이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해가 무한히 많이 존재하죠. 이게 3이 해라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12의 배수를 더하거나 빼주면 다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이 해니까 거기에 12를 더하면 15도 해가 되고요. 거기에 12를 더하면 27도 해가 되고요. 뭐 이런 것도 되고 이걸 빼주면 12를 빼주면 몇이죠?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죠. 마이너스 9도 해가 되고 여기에 또 12를 빼주면 마이너스 21인가요? 마이너스 21도 해가 될 겁니다. 또 7이 해라고 그랬으니까 그거에 12배수를 더해주면 뭐 11을 더해주면 19고 여기에 12를 더해주면 31도 해가 되고요. 이런 식으로
또 이것도 12를 해주면 몇이죠? 마이너스 5죠. 예, 이런 것들도 다 해가 될 겁니다. 또 이거 11을 계속 빼준 그 숫자들 다 해가 될 거고, 또 11이 해였으니까 그거에 12를 더하면 23도 해가 되고, 여기에 12를 더하면 35도 해가 될 겁니다. 빼주면 여기 마이너스 1도 해가 되고 뭐 마이너스 13도 해가 되고, 이렇게 무한히 많지만 우리가 법 12에 대한 해의 개수는 우리가 약속하기를 서로 합동이 아닌, 여기 있는 것들은 요것들은 다 합동이잖아요. 또 요것들도 다 합동이고요. 또 요것들도 다 서로 법 12에 대해서 합동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3, 7, 11은 법 12에 대해서 합동이 되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합동이 아닌 것들의 개수는 모두 3이어서 우리가 이 선형 합동식의 해의 개수는 3개다, 3이다 라고 약속했습니다. 이거 좀 지우죠. 자, 이렇게 해의 개수가 3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봤고요. 또 우리가 법 n에 대해서 이 a하고 b 모두 0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죠. 예, 그러면 이거는 임의의 정수, 모든 정수가 다 이 합동식의 해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정수 전체가 요 선형 합동식의 해가 될 겁니다. 어떤 정수를 나더라도 좌변도 0이고 우변도 0이기 때문에 정수 전체가 해일 텐데, 우리의 이 약속에 의하면 요 선형 합동식의 해의 개수는 서로 합동이 아닌 것들이어야 되는데, 법 n에 대해서 서로 합동이 아닌 것, 뭐 의미 아닌 최소 잉여류, least non-negative residues 모듈로 n을 생각을 해보면 0부터 n-1까지 요것들이 다 서로 합동이 아닌 거죠. 나머지 것들은 다 이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니까요. 따라서 이 선형 합동식의 해의 개수는 n개다. 예. 모듈로 n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약속에 의하면 이 선형 합동식의 해의 개수는 n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 4.7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리 4.7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자, 이런 선형 합동식 AX는 법 n에 대해서 B하고 합동이다 라는 이 선형 합동식이 해를 가질 필요 충분 조건은 요 A와 N의 최대 공약수, 요 A와 N의 최대 공약수가 요 B를 나누는 것입니다. 자, 요게 해가 존재하려면 요거하고 요거의 최대 공약수가 요거를 나눠야 됩니다. 그게 A번 내용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 이거를 만족해서 해가 존재한다고 해보죠. 요거의 선형 합동식이요. 그러면 해가 몇 개 존재하느냐를 살펴보면, 자, 요거를 만족해서 우리 좀 전에 A번에 의하면 해가 적어도 하나는 존재한다는 걸 알아요. 그랬을 때 해가 몇 개냐? 그러니까 우리 앞에 약속에서 모듈로 법 n에 대해서 서로 합동이 되지 않는 것들의 해의 개수는 몇 개냐면 바로 요 최대 공약수 D개가 된다라는 게 정리 4.7의 B번 내용입니다. 자, A번부터 우리 증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좀 전에 이 선형 합동식 정의하면서요, 우리가 요거를 푼다라는 거는 결국은 요런 선형 디오판투스 방정식, 주어진 A와 N과 B에 대해서 이런 디오판투스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이 정수군 XY를 구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이 선형 디오판투스 방정식이 언제 해를 갖는지는 우리가 2.5절에 정리 2.9에서 이미 증명을 했습니다.
자, 정리 2.9를 여기에 가져와 봤는데요. 자, 2.9에서는 요 자리가 A, 요 자리가 B, 요 자리가 C였는데요. 요게 해를 가지려면 여기하고 여기의 최대 공약수가 요 값을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경우에 적용을 해보면요. A와 마이너스 N의 최대 공약수. 그런데 A와 마이너스 N의 최대 공약수는 A와 N과의 최대 공약수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는 그거를 D라고 정의했고요. 그 최대 공약수 D가 요 상수항에 있는 거를 나눠야 됩니다. 그래서 D가 B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정리 2.9의 A번에 의해서 우리 정리 4.7에 A가 증명이 되게 됩니다. 이제는 요 해가 존재한다고 했을 때 해가 모두 몇 개인지를 알아보죠. 자, 이거를 만족해서요. 우리 필요충분 조건에 의해서 이 주어진 합동방정식이 적어도 하나의 해를 갖습니다. 그래서 요거 대신에 우리가 요거를 푸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랬는데요. 그래서 요거에 x0, y0가 존재해서 요 식을 만족하는 게 특별한 한 쌍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게 요 선형 디오판투스 방정식의 특별한 한 해라고 해보죠. 자, 그러면 우리 정리 2.9에서 선형 디오판투스 방정식의 특별한 한 해가 있으면 나머지 일반 해, 모든 해를 다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 2.9에서 제시했었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A하고 B의 최대 공약수가 C를 나누면 여기 해가 존재한다고 했는데 해가 존재해서 x0, y0가 여기 만족하는 한 쌍의 해라고 했을 때 일반에는 어떻게 됐어요? x0 플러스 d분의 bt 또 y는 y0 마이너스 d분의 at 꼴이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임의의 정수 t에 대해서 이게 해가 되고 또 역으로 임의의 이 선형 디오판투스 방정식의 해는 이런 꼴로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죠. 자, 여기 x0, y0가 특별한 한 해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일반 해는요. 일반의 x는 x0 플러스 a와 마이너스 요 자리에 있는 거의 최대 공약수 d분의 그 다음에 b 요 자리에 있는 거네요. 그래서 이 마이너스 n 이렇게 됐고요. y는 y0 빼기 요거하고 요거의 최대 공약수 d분의 요 앞에 있는 요 개수 a였죠. at 이렇게 됐습니다. 따라서 x는 x0 마이너스 d분의 nt와 y는 y0 마이너스 d분의 at 임의의 정수 t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일반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임의의 정수 t에 대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니까 우리의 임의의 정수 t를 그냥 마이너스 t라고 생각하면 되죠. 예. t가 모든 정수를 다 돌아다닐 때 마이너스 t도 모든 정수를 다 돌아다닙니다. 그래서 요 t 대신에 우리가 마이너스 t를 써주고 그럼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임의의 정수 t에 대해서 이게 일반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우리가 4.7의 B에서요. 해의 개수가 D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사실을 증명하겠습니다. 이 1번하고 2번 사실을 증명할 텐데요. 먼저 여기에서 요게 지금 요 방정식의 일반해인데요. 저 x0 요거하고 요거가 요 xy를 만족하는 일반해인데요. 요 x0 더하기 d분의 nt에서 t가 임의의 정수에 대해서 이게 다 해가 되는데 그 중에 t를 0서부터 d-1까지 대입한 그 값, 그 값들이 모두 서로 어떤 두 개도 합동이 아닌 해다 라는 사실을 1번에서 보일 거고요. 자, 우리 d분의 n은 정수예요. 유리수가 아니고
D가 A와 N의 최대 공약수니까 D는 N의 약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N은 D로 나눠 떨어져서요. 요거는 정수입니다. 자, 이게 해가 되고 요 합동식에 해가 되고 또 어떤 두 개도 합동이 아니다 라는 사실을 보일 거고요. 또 임의의 해는 요 중에 하나하고 꼭 합동이다 라는 것을 2번에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요것의 임의의 해는 요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니까 이게 바로 서로 합동이 아닌 해들의 집합이죠. 어떤 두 개도 서로 합동인 해들의 집합의 최대로 가질 수 있는 원소의 개수입니다. 또 다른 해들은 이 중에 하나하고 분명히 이렇게 합동이 되니까요. 그러니까 임의의 해는 이런 형태일 텐데 우리 이거의 일반해가 이거니까 요 합동식의 임의의 해는 이런 형태일 텐데 임의의 그런 해에 대해서 그 해는 법 n에 대해서 이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따라서 요 1번하고 2번 사실만 보이면 우리가 서로 합동이 아닌 해의 개수가 지금 D개라는 사실을 보이게 됩니다. 이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T는 0서부터 D-1까지니까 이 원소의 개수가 D개입니다. 1번하고 2번 사실을 증명해 보죠. 자, 이 사실에 의해서 이게 요거의 일반해라는 것으로부터 여기에 쓰인 것들이 모두 해가 된다라는 것은 요 선형 합동식에 해가 된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고요. 우리가 요게 어떤 두 개도 요 원소의 임의의 두 원소는 서로 법 n에 대해서 합동이 아니다라는 사실만 보이면 1번이 보여지겠습니다. 보여보죠. 네, 1번 사실을 보여보죠. 그러면 귀luc법으로 여기에 있는 어떤 서로 다른 두 원소가 합동이라고 가정을 하고 모순을 이끌어내 보겠습니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요 T가 어떤 두 개의 T1, T2에 대해서 우리의 T는 요 사이에 있는 값이고요.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고 요게 서로 다른데 여기에 해당되는 그 두 원소가 법 n에 대해서 합동이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나서 모순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러면 합동은 양변에 같은 수를 이렇게 빼줘도 합동관계가 유지가 됐죠. 그래서 이걸 빼주면 자, 요게 합동이라는 사실이 얻어집니다. 자, 이렇게 쓰고 나서 봤더니 요게 아까 정수라고 그랬는데 공통적으로 이 정수가 있죠. 그럼 우리 앞에 정리 4.3에서 이렇게 공통적인 거가 있을 때 요거를 소거해 줄 때 어떻게 해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소거해 주는 대신에 요 C하고 요게 나오는 요 N하고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듈로에 나오는 숫자를 요거하고 요거의 최대 공약수로 나눠주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 요거하고 요거의 최대 공약수가 뭐냐면요. D분의 N과 N의 최대 공약수는 자, D분의 N이 N의 약수죠. 그래서 최대 공약수는 D분의 N이 N을 나누니까 그냥 D분의 N이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D분의 N으로 나눠주면요. N을 D분의 N으로 나눠주면 이게 약분이 돼서 D가 되네요. 따라서 요거를 소거해 주면서 요거를 D분의 N으로 나눈 게 이 D로 이렇게 바뀌겠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거 소거되고 요거 D분의 N 나눠서 이게 D로 바뀌면서 법 D에 대해서 T1과 T2는 서로 합동이다. 이런 사실을 얻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T1과 T2는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T2-T1은 이게 요 안에서 서로 다른 두 정수인데요. 이게 제일 커봤자
요 차가 제일 커봤자 D-1에서 0을 빼면 D-1이고요. 제일 큰 경우가. 제일 작을 때는 이게 가장 인접해 있을 때죠. 그래서 T2-T1이 1일 때가 제일 작겠습니다. 그래서 T2-T1이 0서부터 D-1 사이에 있는데요. 그런데 지금 이거 보면은 T2-T1이 D로 나눠 떨어져야 되죠. D로 나눠 떨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 사이에 있는 수 중에서 0으로 나눠 떨어질 수 있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모순이 되죠. 이렇게 서로 합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 모순은 어디서부터 유래됐냐면 여기에 있는 원소들 중에 서로 다른 두 개가 합동이라는 요 가정으로부터 유래가 됐기 때문에, 따라서 이게 거짓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떤 두 개도 합동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1번을 증명을 했고요. 이제 2번도 증명해 보죠. 우리가 증명해야 될 2번의 내용은, 자, 요게 임의의 해, 요 합동방정식의 임의의 해가 이런 꼴이라고 그랬는데, 요 임의의 해는 아까 요거는 T0가 0부터 D-1, 0 이상 D-1이어서 여기 있는 것들은 우리 좀 전에 1번에서 정의한 그 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임의의 해는 그 1번에서의 그 집합의 원소하고 그 중에 하나하고 합동이 된다라는 사실이 우리가 보여야 될 2번입니다. 자,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여기에 이 주어진 T, 임의의 T에 대해서 요 T를 D로 나눠줍니다. D로 나눠주면요. 우리 앞에 나눗셈 알고리즘, 디비전 알고리즘에 의해서 유일한 목 Q와 유일한 나머지 R이 존재해서 이런 형태의 식을 만족해야 되죠. T는 QD 플러스 R이고, 그리고 R은 D로 나눈 나머지이기 때문에 0 이상이고 D 미만이고, 그러니까 D-1 이하고, 이렇게 만족돼야 되죠. 따라서 이 식에서 요 T 대신에 요거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T 대신에 여기에 이거를 대입해 보고요. 그리고 이거를 전개를 해주면, 자, 여기 이거 이렇게 전개해주면 약분이 돼서요. NQ가 나오고요. 이거 전개해주면 D분의 NR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거를 법 N으로 살펴보면 요거는 법 N에 대해서 0하고 합동이죠. N으로 나눠 떨어지니까요. 따라서 이거는 요만큼의 값은 요거의 0인 거를 빼주면 나머지 요만큼하고 합동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R이 요 사이의 숫자니까 여기서의 이 T0를 R로 잡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 T0를 R로 잡으면 이게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그 T0고요. 그럼 이 원소가 바로 1번에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집합의 원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번까지 증명을 마쳐서 정리 4.7에 증명을 마치게 됩니다. 증명이 따로 필요 없는 간단한 따름 정리를 하나 살펴보면요. 자, 우리 이런 선형 합동식은 요거하고 요거의 최대 공약수가 요거를 나눌 때 해가 존재하고, 그때 해의 개수는 법 N에 대해서 해의 개수는 그 최대 공약수 D개다 라는 게 정의 4.7의 내용이었는데요. 특별히 요 A하고 N의 최대 공약수가 1인 경우에는 이 B가 뭐든 간에 항상 해가 존재하죠. 요게 항상 만족되니까요. D가 1이라면 여기가 뭐든 간에 항상이 만족되기 때문에 해는 항상 존재하고요. 해의 개수는 이게 1이니까 항상 한 개가 존재하죠. 그래서 A하고 N이 서로소인 정수라면 그럴 때는 요 선형 합동식은 법 N에 대해서 한 개, 이거를 유일한 해다라고 표현했어요. 요 선형 합동 방정식은 법 N에 대해서 유일한 해를 갖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리 4.7에 D가 1인 특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다음 정의는요. 요 따름 정리보다도 더 특별한 경우인데요. 예, 따름 정리보다 더 특별한 경우인데 여기 A하고 N이 서로 서인 것인데 B가 1인 경우입니다. B가 1인 특별한 경우인데 그러면 우리 좀 전에 요 따름 정리에 의해서 해가 유일하게 존재하죠. 법 N에 대해서. 그랬을 때 그 유일한 해를 곱셈에 대한 여건, 법 N에 대한 곱셈에 대한 A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곱했더니 법 N에 대해서 1하고 합동이 되니까요.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요거에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법 N에서 바라보면. 그래서 자, 요거하고 요게 서로 소이고요. 요 자리가 1이 되게 하는 그런 x를 우리 a의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법 n에 대한 곱셈에 대한 여건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리 4.7을 적용하는 예제를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런 선형 합동식을 풀어라 라는 예제를 풀어보죠. 그러면 우리 이 선형 합동식이 일단 해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죠. 이게 해가 언제 존재했냐면 여기하고 여기에 최대 공약수가 요거를 나누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9하고 30의 최대 공약수는 뭐냐면요. 이게 3의 제곱이고 이거는 3 곱하기 2 곱하기 5네요. 그래서 최대 공약수가 3이어서 이 3이 21을 나눕니다. 이 자리를. 그래서 해가 존재합니다. 또 법 30에 대해서 해의 개수가 3이라는 것을 알게 되네요. 모두 3개가 있을 겁니다. 정리 4.7에 요 B번 항목에 의해서 법 21에 대해서 해가 모두 3개 존재한다. 그러니까 3개의 서로 합동이 아닌 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3개를 구해보죠. 자, 요 주어진 이 합동식의 이 좌변의 9를 3 곱하기 3 이렇게 썼습니다. 또 요 21을 3 곱하기 7 이렇게 썼고요. 그러면 우리 앞에 정리 4.3에 의해서 요게 소거되면서 3과 30의 최대 공약수 3으로 나눠지면 이렇게 될 수 있었죠. 이렇게 소거하면 3과 30의 최대 공약수 3을 나눠주면 이렇게 10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요거이면 요거이다. 요거를 만족하는 x는 요거를 만족한다. 가 되는데 그 역도 성립합니다. 이 반대 방향도요. 자, 요거를 만족한다 치면 그게 합동의 정의에 의해서 3x에서 7을 뺀 게 10의 배수인 거죠. 10으로 나눠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적당한 y에 대해서 3x 빼기 7은 10y다.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요거를 만족하면요. 그러면 양변에 3을 곱해주면 9x-21은 30y죠. 따라서 9x-21은 30으로 나눠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요 합동식이죠.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가 다 가능합니다. 요 선형 합동식을 만족하는 그런 x는 요 선형 합동식을 만족하고요. 또 요 선형 합동식을 만족하는 그런 x는 요 선형 합동식을 만족하고요. 이게 필요 충분히 조건이 됩니다. 그러면 요거에서는 우리가 특별한 한 해가 있으면 요걸 통해서 우리가 서로 합동이 아닌 해들이 다 이런 형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특별한 한 해만 구하면 돼요. 그러면 요거 특별한 한 해가 뭐가 있죠? 9구단 3단을 내어보면 39, 27에서 지금 모듈로 10으로 본다는 얘기는 10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니까 끝자리만 본다는 얘기니까 93, 27 하면 이게 x가 9일 때 이 합동식이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가 특별한 한 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리는 이 경우에는 간단한 경우여서 참 이거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바꾼 것도 있고요.
이렇게 간단한 경우에서 그냥 바로 그냥 잘 노려봐서 이 9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이게 여기 있는 숫자들이 커서 이렇게 한 번에 9를 같은 이런 경우처럼 이렇게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됐었어요? 자, 어떤 거를 풀어야 되냐면 요 단계에서 요거에서 3x 빼기 7이 10y인 그런 xy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3x 10y가 7인 이런 리니어 디오판투스틴 이퀘이션, 선형 디오판투스 방정식을 풀어야 됐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풀었었냐면 우리 2.5절에서 배웠습니다. 뭐 요거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그 유클리드 호재법을 쭉 써서 그거를 거슬러 올라가서 3x0 빼기 10y0를 했을 때 3과 10의 최대 공약수가 되는 경우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요게 되도록 양변을 어떻게 곱해줘서 했었습니다. 한번 기억이 잘 안 나거든. 거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부분을 다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경우는 이렇게 간단히 찾을 수 있었고요. 이렇게 직관적으로 9라는 걸 찾을 수 있어서 한 해만 이렇게 구하면 서로 합동이 아닌 해는 우리 4.7 증명의 1번에서 나온 그 집합 요런 꼴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요 해는 요거를 만족하는 해는 다시 이제 원래 방정식으로 돌아가서요. 모듈러 30 요거의 해이죠. 요게 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게 요것의 한 해가 됩니다. 우리 주어진 요 선형 합동식의 특별한 한 해가 됩니다. 그럼 우리 정리 4.7의 증명에서 나왔던 요 집합의 요런 꼴을 한번 다 써보죠. 그러면 x0가 9고요. x0가 우리의 경우는 9고 d는 3이고요. d는 3이고 n은 30이네요. 그래서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9 플러스 10t가 되고요. 그리고 t는 0부터 d-1까지 움직이는데 우리가 이게 d가 3이었으니까 0, 1, 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요게 서로 합동이 아닌 우리 주어진 요 선형 합동 방정식의 해가 되겠습니다. 0을 대입하면 9고요. 1을 대입하면 19고 2를 대입하면 29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선형 합동식의 일반해는 9하고 합동이든지 19하고 합동이든지 29하고 합동이든지 요 세 개는 서로 합동이 아닌 이렇게 세 개의 해를 갖게 됩니다. 법 30에 대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 선형 합동 방정식의 해가 언제 존재하는지 그리고 해가 존재한다면 몇 개나 존재하는지 법 n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 법 n에 대해서 서로 합동이 되지 않는 해는 몇 개나 존재하는지 공부하고 그 해는 어떻게 생겼는지 서로 합동이 아닌 그 해는 어떻게 생겼는지 그 증명에서 살펴봤고 그거를 그대로 적용하는 예제까지 풀어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4.4절 첫 번째 수업을 마치기로 하고요. 두 번째 수업에서는 이런 선형 합동식을 연립해서 푸는 풀이법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중국인 나머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